MBA 마지막 주차인 5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A 진행을 맡은 브론즈 PD 이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4주 오는 동안 메나테크에 대한 비전, 아이템, 보상 플랜, 시스템을 모두 배우셨는데요. 아마 한 주 동안 열심히 실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MBA의 총 정리 시간이고 마지막 수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4주 동안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냐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집중하셔서 사업 진행 방법을 배우시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사장님들이 멋진 사업을 이제 실행에 옮기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해 주신 사장님께서는요, 사장님들께 많은 시스템에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MBA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성장시키고 응원해 주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쪽집게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PPD 박선민 사장님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미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혜란 사장님께서 지금 뭐 진짜 사행성 돈 놓고 돈 먹는 네트워크에 또 판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려울수록 그래요. 그래서 어려울 때 진짜 없는 돈을 다 쪼개다가 하는 게 진짜 사행성 다닥이에요. 그리고 판을 치죠.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돈이 없다 하는데 어디서 그 돈을 다 가지고 나와요. 오늘 이제 문숙희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진짜 사람들이 돈이 없나 봐. 근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끌어다가 뭐를 하냐면 자식들 사업에 돈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수중의 돈이 지금 자식들한테 다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문숙희 친구 이제 문숙희 사장이 이제 친구분이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문숙희 사장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망해도 걔가 망하는 거니까 냅둬야지. 엄마는 먹고 살아야지. 그거를 당신이 70살인데 어떻게 갚으려고 당신이 끌어다가 주냐. 근데 요즘에 진짜 너나 할 것 없이 힘들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트워크가 제일 판을 칠 때가 어려울 때 네트워크가 진짜 활성화돼요. 근데 어디에서 제일 활성화돼요? 우리 이혜란 선생님 좀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사장님들이 만약 1,000만 원을 넣고 정말 3개월에 따라 원본을 주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1,500이 되고 2,500이 된다면.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뭐라 그랬냐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는 이상함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장님들이 생각할 때 저거 돈이 어떻게 저렇게 주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해요. 어떻게 주는지 몰라도. 옛날에 누가 저한테 지금 없어졌어요. 운동기구였어요. 운동기구 다단계.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뭐 누구도 누구를 뭐 투자를 하고 누구도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메나테크를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더니 오늘 갔더니 기껏 하는 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케팅을 그럼 해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마케팅을 하는데, 와, 너무 신기한 거. 준대, 이거예요. 똑똑한 애거든요? 근데 뭐라냐면, 준다니까? 마케팅을 설명 안 하고, 그래도 준다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재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정말 스마트하신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배재훈 사장님 옆에서 재원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떻게 재원을 주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누가 붙다가 그만두거나 누가 뭐 하다가 그만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배재훈 사장님, 그러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왜 피해야? 자기가 못 넣어서 안 되는 걸? 막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게 그 돈이 없어지거나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건 우리가 오늘 그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하다가 야, 사람들은 진짜 남이 피해 보는 건 1도 생각 안 하는구나. 나만 돈 벌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럴 때일수록 진짜 가짜를 사장님들이 정말 잘 구별해야지. 안 그러면 뭐예요? 그나마
빚이 1억이었는데 갑자기 오래 지나면서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돈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채까지 다 끌어쓰는 데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그래도 일어난다고 쳐도 나이를 먹으면요. 제가 그 화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지금 2030이 폐업을 했답니다. 지금 100만 명이 폐업 사업자가 나왔대요. 100만 명. 근데 거기에 2030이 30%를 차지한대요. 거기서 1등이 요식업. 커피숍부터 먹는 거.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오늘도 누군가는 또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그리고 홈플러스가 기업 신용회복이 들어갔어요. 왜? 엄청난 거. 거의 직원이 2만 명이에요. 그 직원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까요? 공무원이 좋으세요, 그러면? 아, 연금 받으니까 너무 좋겠다. 제가 뭐 때문에 오늘 경찰 공무원 그거 월급이 얼마인가 봤더니 최고 하이가 165만 원이에요. 180. 근데 세금 뜨면 생명수당 이런 거 받으면 200만. 오, 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거기는 뭐 자랑같이 오는데 호봉수가 올라갈수록 5만 원씩 오른다고 써 있어요. 4, 5봉이. 그래서 거기서 파추 소장님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 보면 파추 소장. 그분들이 200만 원대 버는 분들이에요. 그러는데 생명수당 받는데요. 60만 원 정도.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야, 공무원도 월급 많지 않아. 나는 옛날에 정말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월급 짠 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진짜 짜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들이 그러면 그 일을 왜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첫 번째는 제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내가 왜 해? 그랬더니 방학이 있잖아. 그거였어요. 방학 있잖아. 그리고 자기네 방학 때도 월급이 나오잖아. 그리고 임신을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휴가를 막 6개월씩 막 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을 키우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 밥만 안 맡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망고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망고땡이 돼요? 학교가? 근데 그의 월급이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박봉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요번에 30년 전근 30년 채워서 나오신 분이 연금이, 우리 안윤순 사장님은 34년 채워서 연금을 340 받아요. 그때. 그런데 요즘에 30년 채우면 220만 원이래요. 나 그거 듣고서 220만 원 받고 퇴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연금으로.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는 220만 원보다는 더 받을 자신 있지 않아요? 30년 하면? 내가 누구한테 문사님한테 그 얘기했는데 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쨌든 사장님들이 정말 지금은 시국적으로 되게 어수선한 때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정말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그다음에 투자를 덜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장님 같이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로 밥을 먹고 살지만 실은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기술이 없잖아요. 기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기술은 밥 먹고 살아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기술이 없잖아요. 기술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사장님은 너무 건강하셔서 지금 나이에도 그 자기의 노하우를 써먹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실전에서 보면, 현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사장님들이 지금 이제 4주 동안 메나테크라는 걸 접했어요. 1,000만 원 넣고 3개월 있다가 1,000만 원 버는 일을 하실 것 같으면 그거 하셔도 돼요, 실은. 근데 저는 만약 정말로 거기 혹 할 것 같으면 내 몸에 1,000만 원을 써보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번에도 느낀 게 뭐냐면 내 몸에 1,000만 원을 썼던 사람은 절대 엠브루투스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저는 옛날에 뭐가 제일 억울했냐면 부도 났을 때 써보지 않은 돈 때문에 되게 억울했어요. 그걸 내가 쓰고 부도가 났으면 안 억울했을 텐데 그 돈을 쓴 돈이 아니잖아요. 명품을 사서 처벌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좋은 거를 먹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날아간 돈이에요.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 돈이. 만약 나한테 뭔가가 있다라면 나는 이제는 먹고 저는 뭐 걸치는 거 뭐 소유는 없으니까 좋은 거 먹고 좋게 좀 쓰자. 그러면 억울해서 전 진짜 그때 그게 제일 억울했어요. 그 돈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거. 근데 사장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고스란히 그런 데 돈을 갖다 주고 진짜 그게 없어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외줄타기 같이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뭐 때문에?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사장님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도 돈 많이 준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어저께 제가 우리 여동생한테 마케팅을 풀었거든요. 마케팅을 풀어서 옛날에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잠깐 이제 마케팅을 하고 했던 아이예요. 처녀 때 잠깐. 그래서 마케팅을 풀면서 우리가 ED가 SP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암에서 SP는요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로 하고 수액을 맞고 다녀도 SP를 못 가요. 1,000만 원이라는 매출을 하지를 못해요. 그 세제 갖고 막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너 이번 달에 ED가 보자. 근데 이게 아메이로 SP야 그랬더니 언니 나는 피 흘리면서 다닐 자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여동생이. 그래서 아니야 그런 피 흘리면서 다니는 사업이 아니야. 그냥 네가 이렇게 구독 걸듯이 걸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ED를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나한테 그게 돼? 그게 돼? 그게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아메에서는 나 혼자 1,000만 원을 쫙 막 계속 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은 아니에요. ED 가려면 거기는 한 1,500대요. 1,500 정도를 가야지 ED인데 그렇게 가면 최고 많이 받는 금액이 210만 원이에요. 최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실은 딱 1,000만 원만 가도 잘 짜면 더 차명 쓰고 그러면 훨씬 맞아. 근데 내 아이디만 써도 60만 원이 돼요. 최소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여동생이 언니 이게 진짜 그게 돼?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내가 해봐야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마케팅을 모르다 보니까 오늘 배재훈 사장님이 전에 아메 99년도에 아메이를 했던 어떤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걸 딱 설명했더니 자기는 이제 네트워크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마케팅을 들어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네트워크를 했던 분들은 너무 신기하게 묻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마케팅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분들은 아이템 궁금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면에서 타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제품이 좋아 이런 생각들이 또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단지 내가 돈이 안 된 거는 나중에 봤더니 마케팅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근데 하시는 얘기는 제품이 좋으면 사업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품이 좋으면 사업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요 일당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쉽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쉽게 돼요? 근데 오늘 오면서 그랬어요. 제일 쉽게 하는 거는 아까 1,000만 원짜리 2명 데리고 오면 돼요. 그냥 딱 1,000만 원짜리 딱 2명 데리고 오면 내가 200만 원 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만약 그렇다면 저 관광버스에 그 2명을 태우고요. 저기 강릉 가가지고 회사 주고 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그 2명이 2명을 데려오게. 그래서 나 PD 가게. 그것만큼 쉬운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정말 파이프라인을 심는 파이프라인을. 그래서 누군가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날씨가 춥고 막 이럴 때 누군가는 가서 회사 가서 이렇게 돈을 벌고 엄마들이 좋아하잖아요. 야, 땀 흘려서 벌어야지. 우리 엄마가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땀 흘려서 이 세상에 땀 안 흘리면서 돈 버는 일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그랬어요. 내가 메라테크 처음 시작할 때 나한테 그랬냐면 땀 흘려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웃겼어요. 엄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근데 엄마는 내가 네트워크라는 거를 한다니까 이사가 가면을 썼었어요. 땀 흘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정확하게만 이해하면 누군가는 지금 오늘도 땀을 흘리러 진짜 가서 10시간이면 10시간, 8시간이면 8시간 그 시간을 채우고 퇴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뭘 해요? 저희는 노는 것 같기도 하고 매일 땅을 파고 뭔가를 심고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휘죽거리고 쟤네들 보니까 힘도 들고 또 쉬지도 않고 일요일 날도 뭐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오늘은 티가 안 나는데 1년 있다 티가 나고 2년 있다 티가 나고 10년 있다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년 후에 나이가 들어서 그 직장을 못 다니는 어떠한 일들이 생기지만 10년 후에 나한테
집에까지 뭐가 생기면 호수가 생기면 거기서 호수를 틀면 물이 어떤 줄기가 나오든 그거를 황금 낳는 오리 있잖아요. 황금알 낳는 오리.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사원같이 이렇게 대기업 임원같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 그리고 우리 이명희 사장님 같이 자영업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의사 근데 이것도 다 무슨 소득? 노동소득.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좋으세요? 의사가요 시간 단위로 돈은 세더라고요. 보니까 변호사 시간 단위로 돈만 센 거예요. 근데 그들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일 안 하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가져야 돼요? 내가 사업가가 되려면 로펌을 가져야 돼요. 로펌을 가져서 의사들을 데려다 앉혀놓으면 변호사들을 앉혀놓으면 나는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사업가. 그리고 만약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뭘 운영하면 돼요? 큰 병원 의사들을 데려다 놓고 그럼 난 병원장 하면 뭐가 돼요? 나는 그냥 사업가. 근데 내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자영업. 근데 사람들은 그거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1년에 폐업하는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도 아들이 병원을 개업하려고 하면 말려야 된다. 그런데도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병원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리고 맨 마지막 투자자, 임대업자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게 맨 나중에는 우리가 바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메나테크는 처음에는 뭐 같아요? 영업 같아요. 영업. 들고 팔잖아요. 이거 하나만 사줘. 이거 하나만 사줘. 이거 하나만 사줘. 근데 이거를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팔고 다니는 거를.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 색깔은 똑같아요. 어떠한 형태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파는 거 똑같아요. 왜? 제가 우리 여동생한테 가서 또 하면 또 그들은 영업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원계현 사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후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3자는 봤을 때 쟤는 그냥 누구를 데려가서 또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파는 어떠한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여동생도 그때 잠깐 했던 그 아메이라는 비즈니스의 기억이 있잖아요. 자기가 최고로 많이 갔던 게 SP예요. 그 친구가 SP. 근데 그 SP가 아까도 말했지만 1,500만 원의 매출을 갖는 게 SP예요. 몇 년에서? 3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3년. 우리 아는 사람이 3년에서 1억을 갔으니까 PD가 됐겠죠. 6천만 원은. 어쨌든 그래서 그 애가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어저께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매출이 이거야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의 한 달의 매출이 이 정도 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진짜? 네트워크는 아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게 매달 떠 이런 건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매달 떠 그리고 말을 되면 없어져? 뭐 일을 되면 없어져? 이런 건 안 물어보더라고요. 왜? 네트워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일을 되면 그 매출이 사라져? 이거 묻잖아요. 누적돼? 이렇게 물어요. 아니 이 세상에 누적되는 매출도 있어요? 자영업도 어떤 것도 누적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하게 네트워크 가지고 누적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시스템이에요. 사장님들이 정말 투자가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가가 되려면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나는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없다. 내가 자영업을 하면 그거는 뭐예요? 영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닫고 하지 않으면 나는 돈을 벌 수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로펌을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뭔가의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프랜차이즈점의 진짜 사장이 되어서 내가 프랜차이즈에 가서 일을 하면 자영업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몇 개를 놔주면 사업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저희는 네트워크 뭐 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점을 체인점을 내주는 사업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체인점을 나도 받지만 체인점을 또 동시에 내주는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마인드를 좀 크게 가주셔야 돼요. 왜? 그냥 자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영업 동시에 투자가도 될 수 있고 사업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열정이기도 하고요. 하려는 마음.
근데 어디에 사람들이 제일 의지가 많아요? 돈 투자하는데, 돈 굴러가는데. 문 사장님이 아직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금을 못 산대요. 금을. 금시장에서 금을 못 산대. 금이 안 나온대요. 금 지금 되게 비싼 거 알죠? 와, 지금 금이요 최고가래요. 근데 금을 1kg를 못 산대요. 1g도 못 사고. 아니, 금방 가면 그렇게 금이 많은데 금을 왜 못 살까? 난 그랬어요. 근데 금도 주식같이 거래소가 있대요. 금거래소 같이. 근데 거기에 금이 안 나온대요. 그럼 거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되니까. 그래서 사행성 다단계 돈다발을 들고 와서 바글바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단지 말하며 우리도 될 것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들처럼 3개월에 원금을 돌려줄 수는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네트워크는 원금을 투자하지도 않아. 3개월에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 봤어요? 없다니까요. 아니, 한자들 빼고. 우리 네트워크 너무나 신기한 게 한자들이 자기가 먹는 것도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쇼핑샵을 내듯이 그걸 쫙 진열하고 팔아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전달해 본 적이 있나. 우리 이명희 선생님이 진짜 머리 샵을 하려고 오픈하잖아요. 미용실을.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행위를 했냐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내가 매니저를 하고 내가 디자이너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돈을 벌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매니저를 해도 돈을 벌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샵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 저는 직장 생활만 했던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만 했던 사람과 자영업을 했던 사람은 마인드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 생활하고 배재훈 사장님은 자영업만 했어요. 제가 제일 이해 못했던 게 뭐였냐면 아니 사람이 안 오는데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버렸냐면 문 닫고 들어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안 돼? 사람이 없는데?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건 아침 9시만 되면 또 기어 나가. 그럼 내가 뭐 이렇게 일찍 나가? 누가 온다고. 근데 우리 배재수 선생님 매일 한 얘기예요. 저야 아침에 8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또 자영업은 일요일 날도 안 쉬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 옆에서 까쪽거리는 거예요. 매일 팔이 날리는데 일요일 날 쉬어. 일요일 날 쉬어. 나도 쉬는데 너도 쉬어. 내가 이랬어요. 근데도 9시에 나갔다가 12시, 새벽 1시. 새벽에는 도대체 누가 컴퓨터를 고치러 오니? 근데 매일 그 짓을 하더라고. 근데 돈을 못 벌어요. 그게 너무 내가 아니 왜 그러면서 돈을 못 벌어? 도대체 누가 오긴 와? 근데 마염없이 기다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게 자영업인가? 이게 자영업이라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야, 내 성격에는 이건 절대 못하겠다. 그래서 저 메나테크를 초창기 때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매장을 하고 저희가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샵을 차려놓고서 이게 샵에 이렇게 진열해놓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만 팔게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초창기 때. 사장님 해보세요. 배재훈 사장 꼴라야 당신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차려놓고 안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한 달 내내.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밖에 나가서 똑같이 또 홍보를 해야 돼. 나 이거 차렸으니까 오라고. 한 명만 찾아다니면서. 그럼 굳이 내가 매장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 나중에 봐봐. 매장에 오는 거 속 터져.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기어 나간다. 그러면 그게 훨씬 나. 내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빨라. 하루에 1명 들어오는 그 사람보다 내가 하루에 5명 만나는 게 훨씬 수월해.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나는 우리 배재훈 사님의 자영업을 보고 그때 포기했어요. 난 절대 저렇게 안 할 거다.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네트워크가 너무나 좋았던 게 오라는 데는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오라는 데가 없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려고 마음먹으면 너무 갈 데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갈 데는 너무 많았어요. 왜? 제가 매일 가던 머리샵 언니, 그 다음에 옷가게, 그 다음에 꽃집. 저도 거기 우리 회사에 이게 가면 그게 쭈루룩 은행까지 가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꽃집, 은행, 옷가게, 그 다음에 뭐 이런 빵집.
근데 제가 메나테크라는 사업을 하면서 똑같이 회사 다닐 때 그 은행을 가던 그 루틴과 똑같이 방집 가고 꽃집 가고 옷가게 가고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식당, 우리 옛날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 밥을 대주던 그 식당에 그분을 컨택을 했고요. 다니면서. 그리고 나한테 머리를 잘라주던 그 여자를 초창기 때 컨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매일 뭐 진짜 다락방 같이 매일 왔다 갔다 하던 그 옷집 그 여자분한테 이 매너테크를 선택을 했고요. 초창기 때. 저는 그래서 제가 진짜 매일 거기 가서 앉아 있었어요. 우리 이명희 사장이 그 미용실에 가서 그 한 구덩이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왜 왔냐고 묻지도 않아. 왜 바쁘기도 하고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미용하시는 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시간 되면 또 밥도 먹어요. 밥 먹을래? 이래요. 그럼 밥도 같이 먹고 또 되게 오래 봤잖아요. 근데 그분 집에 당뇨병 환자가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남편이.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러니까 상민 씨 도대체 하는 일이 그분이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민 씨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제가 말을 안 하고 여기 매일 저 초창기 때 그랬어요. 매일 거기에 샵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어느 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회사에서 뭘 파냐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런 걸 팔아요 하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아다리가 맞으려고 당뇨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우리 남편이 당뇨인데 그러면서 엠브로투스가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남편분이 당뇨 합병증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운전수인데. 근데 그 합병증이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그 언니, 그 집에는 너무나 입심이 좋았던 동네 모든 아줌마들을 다 끌어모았던 그 언니가 있어요. 그분 언니. 그 언니네 집에서 홈미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집. 그리고 내가 갔던 그 밥집. 그 여자한테 네트워크를 얘기했더니 성질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저한테 오면 알아서 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3년 있다가 우연한 옷가게에서 만났는데 보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분이. 보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옷가게 그 음식점을 그만두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골드이디까지 하셨어요. 지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잠깐 쉬고 있지만 어쨌든 2년이 돼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분이 사업을 하지 않았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이거는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근데 명단을 쫙 쓰고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막는 곳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초창기 때 진짜 이렇게 샵을 가졌던 곳을 진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갈 시간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복제시키는 겁니다. 네트워크의 최고는 복제예요. 프랜차이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스타벅스. 그 다음에 헤어도 그거 있는 거 아시죠? 체인점. 이철인가? 요즘엔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전 진짜 많이 저 이철을 만났잖아요. 그분 박철을 맞았잖아요. 이철은 누구지? 박철을 만났잖아요. 박철 헤어샵 그분이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어디서 만났더라 용산이가 어디서 박철 그분이 거기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소개받고 거기를 갔었어요. 용산 지하철 나오면 바로 있는 거기서 만났는데 그분이 얼마나 여기에 힘을 주던지 내가 이 샵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막 이렇게 나 그때 초창기라서 진짜 내가 깨강하고 나왔는데 내가 그분한테 저도 사장님처럼 그렇게 많은 샵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나서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품은 안 드셨지만 어쨌든 그분이 저한테 그때 자기 샵 많다고 자랑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때는 진짜 많았어요. 초창기 때는 다음에 박자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 하도 그 악담으로 사라졌나 하여튼 지금은 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프랜차이점. 사장님 프랜차이점의 특징이 뭐예요? 헤어샵은 아닐 거예요. 헤어샵은 디자이너들이 자기의 능력 따라 그냥 박철이라는 그 사람을 딱 브랜드를 하면 많이 익숙하니까 들어올 거야. 그리고 들어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철이 와서 자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타벅스나 음식점은 다 어떻게 돼요? 음식점은 다 밀키트로 갖다가 판다니까요. 밀키트로. 국밥집 밀키트로 팔잖아요. 국밥집. 우리 어머니네 아랫집에 국밥 그 아들이 하는데 요리 1도 모르는 애가 오픈을 했대요. 근데 그 안동 국밥같이 그 체인점
근데 봤더니 밀키트를 뜯어서 거기 항아리에 넣어서 그렇게 끓여서 주니까 우리 어머니 말 망하지.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망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커피요? 메가박스, 메가커피, 그 다 커피, 그것도 다 레시피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며칠만, 하루만, 이틀만 뭐 하며? 연습시키면 거기 써붙인 대로 다 만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정말 웃긴 게 뭐였냐면 제가 좋아하던 그 소세지가 있었어요. 그 KTX역에. 저희가 하도 울산을 많이 가, 부산을 많이 가니까 그 KTX역에 가면 그 핫도그를 이렇게 해줘요. 소스를 넣어서. 근데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을 가니까 그 언니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그 소세지를 항상 먹었어요. 근데 오늘 봤더니 알바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언니는 어디 갔어요? 그때 오늘 없어서 자기가 알바를 나왔대요. 근데 약간의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왜? 그게 싼지 아는데 내가 얘를 믿고서 이걸 먹어도 되나?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레시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바를 나온 걔도 3년을 한 주인도 맛이 똑같은 게 프랜차이즈점이에요. 그럼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네트워크도 17년을 한 나나 오늘 막 시작한 사장님이나 똑같이만 하면 되는데 뭐만 달라요? 스킬만 다르고 멘탈만 달라야 되는데 이거는 행동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행동은 뭐만 하면 돼요? 성공의 8단계, 고기버, 사업가의 자세. 요 세 가지만 복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말하고 하는 거는 시간이 가면 다 채워져요. 근데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복제를 하라니까 복제를 뭘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뭐를 하냐면 성공의 8단계 복제하시는 거예요. 배운 거. 꿈 적고 목표 적고 명단 적고 만남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고기버 하는 거. 하루에 내가 사람 만나고 고기버 그다음에 사업가의 자세 갖추고 이 세 가지만 직급이 아니고요. 다 상관없어요. 우리 안혜영 사장님이 오늘 누군가를 컨택했는데 오늘부터 꿈과 목표를 적고 명단을 작성하고 또 사업가의 자세를 딱 갖추고 나면 복제가 된 거예요. 스킬은 언제부터 배워요? 이제 고기버를 하면서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가도 복제를 안 하고 그냥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다가 마는 장사치가 되는 거예요. 복제를 안 했으니까. 꿈 없이 팔고요. 목표 없이 팔고요. 내가 뭐 때문에 파는지 모르고 파는 사람 되게 많고요. 자세를 갖추지 않고 팔아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저 진짜 많이 봤고요. 그래서 나부터 시스템을 복제하고 내가 하고 있는 시스템을 안내한다. 제일 중요한 건 나부터인 것 같아. 내가 제대로 복제가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복제시킨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복제가 되지 않으면 남도 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부터 시스템을 복제하자. 그래서 누구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스폰서한테. 그래서 오늘 이명희 사장님이 요 미팅에 처음 오셔서 뭘 하시냐면 요번에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안은영 사장님 앉았어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 여행을 18일 날 다 갔다 오고 23일 오면 이제 안은영한테 내가 내년에 또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상담하는 이거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대한 메나테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이번 달에 한 100만 원을 벌고 싶어. 어저께 제가 우리 여동생하고 했던 우리 이디 한번 가보자. 그래서 너 이렇게 해가지고 60에서 100만 원 벌어보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거는 누구나 다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나한테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있어. 근데 내가 그 집을 자주 가.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갈 때마다 얘기해요. 언니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전달해서 얼마 정도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마케팅 안 그려줘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장님 거진 소비자들은 언니거나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언니 이번 달에 언니 나한테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만 소개해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약 한 30만 원 들어가게끔 짜줄게.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알았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다 그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뭐라면 나한테 얼마 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얼마 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먹겠다라고 딱 하는 순간에 나 얼마 팔면 돼?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는 나는 거진 디렉을 많이 얘기해요. 소비자한테 디렉을 많이 얘기하는데 디렉을 딱 얘기하면 누가 그래요.
10만 원을 전달해도 나한테 얼마 전달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물어요. 250. 너무 웃기죠? 5만 원짜리 그 오메가를 딱 4만 몇천 원짜리 오메가를 전달하고 나한테 전화 와요. 상민 씨, 나 얼마 전달하라고요? 250. 알았어. 나 오늘 4만 원 팔았어. 이래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다 얘기해요. 저는 지금 70 몇 살 먹은 어르신이 있어요. 그분한테도 얘기해요. 사장님, 저한테 먹는 사람 3명만 소개해 주세요. 근데 그 3명이요 사장님처럼은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매달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알았어 그래요. 다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려요. 근데 중요한 건 전 마케팅을 다 그려줘요. 사업을 시키고 싶은 사람한테는 다 그려요. 무조건. 하겠다고 사인업 한 사람이 아니라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키고 싶은 사람. 내가 어저께 마케팅을 하다가 뭐가 막히니까 우리 여동생이 와 하는 얘기가, 언니 아직도 마케팅을 몰라?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 언니 그래도 되는 게 용하다 막 이렇게. 어쨌든 사장님들이 하시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돈에 사람들은 이끌려요. 너 이렇게 먹어 이거에는 잘 안 느껴요. 사람들은 돈을 쓰더라도 돈을 아세요? 1,000만 원을 써도, 인셀덤이 그렇잖아요. 1,000만 원을 써도 100만 원을 번다면 투자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뇌에는 그게 안 되지만 걔네들이 마케팅을 혹하게 한다니까요. 1,000만 원짜리 2개를 하면 걔네들이 1,000만 원이가 얼마를 하면 100만 원과 200만 원을 번대요. 나는 그 짓을 안 하겠는데.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거 하면 더 벌어. 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를 또 그렇게 해. 우리도 그렇게 해. 내가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쓰는 거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장님들도 그 사람한테 쓰라는 게 아니라 얼마를 번다는 걸 꼭 말씀해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미팅 있는 거.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원데이 시스템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셔가지고 자, MBA라는 걸 전체적으로 다 배우는 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부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부터 사업가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명함, 카탈로그, 툴, 다이어리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한다. 사장님들이 생각하면 내가 개인 오픈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오픈. 그러면서 우리 아는 사람이 개인 오픈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카탈로그.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할 메타테크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약간의 지식, 그리고 내가 약간의 먹어본 경험이 있으면 좋지만 많이 먹어보지 못했어. 그럼 빨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숙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복장 갖추고 그 입 가지고 나가면 돼요. 이게 다예요. 뭐가 복잡해. 근데 내가 그걸 못하겠어. 그러면 스폰서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MBA 안에서 ED, SED를 성취한다. 사장님들이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게 빠른 시간 안에 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최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 밑에서 빠른 시간 안에 또 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들을 2조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분이 사업을 그만둘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시스템에 플러그 시켜야 돼요. 왔다가 가시는 분 되게 많아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 사람이 정착하거나 그 사람이 제품을 계속 먹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간이 걸려서 이들을 만들거나 시간이 걸려서 SE들을 만드시면 실은 그분이 사업을 안착하기 전에 그만두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신규를 리크루팅 해놨으면 초집중해서 그 사람을 직급을 보내셔야 돼요. 그 직급의 최하가 ED예요. ED. ED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만약 이분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김채영 사장님하고 딱 붙어서 1달, 2달 안에 ED를 보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이분이 안 움직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뭐를 해요? 그 ED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고 홈미팅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소비자든 뭐든 사장님들이 찾아내는 일, 그거를 게으르지 않게 하는 거. 왜냐면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안현순 사장님이 선생님이었잖아요. 선생님. 그분이 루마티즘 때문에 저한테 온 소비자예요. 루마티즘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저희한테 한 팩을 샀어요. 팩을. 그때는 127만 5천 원짜리였어요. 그 팩을 한 팩을 사서 자기가 먹지 않고 남편을 줬어요. 20몇 가지 질환이 있던 남편을 줬어요.
근데 그 팩 하나를 다 먹고 나서 이 선생님이 나한테 여기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냐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했더니 그거 말고 또 뭐가 들어있대요. 아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널 못 믿겠으니까 교육을 듣겠다. 그래서 교육을 나갔어요. 이런 데를. 왜? 나를 신뢰할 수 없어서. 그러고 나서 교육 몇 번 듣고 그분이 보험을 해라 해약했어요. 상민 씨 와봐 이렇게. 근데 보험을 딱 해약하니까 1,000 몇백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서 날 그걸 주면서 엠브로투스를 사오라고 그랬어요. 1,000 몇백만 원. 그래서 알았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덜덜거리는 멈추는 그 빨간색 그 차가 있었어요. 그 차에 그걸 싣고 갔어요. 팩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요만한 팩 10개예요. 엠브로투스 1,000만 원을 맞자 50개밖에 안 돼. 몇 개죠? 50개인가? 맞아. 요거밖에 안 돼요. 우리 안윤쌤이 트럭 올 줄 알았는데 우리 안윤쌤이 진짜 우리 안윤 사장님이 나한테 나 이제 제품 가져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뭘로 오니에요? 내 차로 가죠? 네, 그랬어.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솔직히. 상민 씨, 나 이제 지금 출발해요. 이랬더니 뭘로 오니에요? 내 차로요? 그랬더니 뭐예요? 제품은? 제품 차였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때 팩을 10개인가 샀어요. 127만 5천원짜리 10팩을 사가지고 갔거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팩을 10개를 딱딱 박스를 10개를 냈을 때 나한테 이거밖에 안 돼? 학교에 내가 풀어놨어요. 상민 씨 이게 1,000만 원어치야?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 루마티즘 자기 남편 그거를 3개월에 다 먹었어요. 안윤 사장하고 남편하고. 그리고 남편이 그 27가지 질환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분이 기가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였어요. 눈이 김한과 누가 갔다 그랬지? 김한과가 그분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김한과에 갔는데 눈이 지금 이제 장애 등급을 받아야 된다. 안 보여서. 그래서 이분이 알았다고. 그럼 내가 며칠 후에 와서 장애 등급을 받겠다.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엠브로토스 2달 먹고 갔더니 이게 정상이 된 거예요. 그때는 이분이 이게 정상이 될 수 있냐? 걔한테 물었대, 의사한테. 그때 없다. 그러면 장애 등급을 다 오. 왜 장애 등급을 받으면 좋은 게 많잖아요. 장애 등급을 난 받아야 되겠다. 그때 못 준다. 왜? 정상이다. 근데 이게 좋아질 수가 있냐? 없다. 그래서 장애 등급. 그 말장난이긴 한데 그분 김글 선생님이 막 그랬어요. 와서 내가 못 살겠다고. 엠브로토스 괜히 먹어서 눈이 정상화돼가지고 내가 장애 등급을 못 받았다고. 그 사람 처음 나왔을 때요. 다리를 끌고 나왔어요. 다리를 질질질 여기 씨뻘게 해가지고 남자분이.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싹 나가지고 매일 운전하고 다녔어요. 안윤 사장님 운전기사로 한 10년 넘게 운전기사 하셨죠. 그래서 우리 안윤 사장이 루마티저 관절염 때문에 조기까지 걸어가는데 30분 걸렸던 분이 힐 신었잖아. 힐. 그분이 매일 여기 올라와서 했던 얘기가 나는 힐을 신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품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럼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전달하세요. 우리 여동생이 너무 웃긴 게 우리 여동생은 제품은 오래 먹었어요. 실은. 왜냐 어쩔 수 없이 제가 18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동생이 제품을 많이 사서 뭐 사기 좋아하는 애는 이 제품도 많이 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놓고 너무 웃긴 거는 나도 없는 진맥스가 그 집에서 나왔어요. 진맥스라고 아세요? 그거 옛날에 홍삼 제품이에요. 사라진 제품. 언니 우리 집에 진맥스가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날짜가 예전에 지났는데 그거 씹어먹고 있어. 왠지 아시죠? 이게 우리 제품 너무 좋은지 아니까 애도 씹어먹고 남편도 씹어먹고 자기도 씹어먹고 그거. 근데 이 친구가 확실히 제품을 오래 먹었잖아요. 전달력은 좋아. 내가 어저께 그 친구 보고 너 개불 여기서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알아? 자기는 성분 얘기 안 한대요. 이 회사는 남달라 이거만 얘기한대요. 야, 이 회사는 남달라. 그리고 야 똑똑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몸에 먹는 거는 합성은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몸에 먹는 그러니까 걔가 비싸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야, 한 통을 사서 2달을 먹어. 누가 그 뭐지? 그 호르몬제, 여성 호르몬제를 싼 거를 먹는데요. 싼 거를.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든 거 있는 거예요, 이 여동생이.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호르몬제는 싼 거를 먹거나 합성을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돼. 그래서 이에사 걸 먹어. 이에사 건 천연이야. 그랬더니 딱 보더니 여기는 88,000원 2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먹는 건 4만 원대인데 그때 우리 여동생이 2달에 나눠서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때 그 친구가 그렇네. 그러면서 오늘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렇네. 근데 너 얘 말 잘한다 너. 성분 1도 몰라도 된다니까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아? 그랬더니 모르지. 여성 호르몬제에다가 천연이라는 것밖에 더 알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몰라서 못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몰라서 못 파는 것 같아. 그럼 공부해야죠. 근데 공부를 안 해. 이게 방법이요. 많이 먹어보던가 공부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저는 뭐 한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여자예요. 저는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해서 밖을 가르쳐주고 저는 실은 느낌을 몰랐어요. 지금 이준 사님 저거 드시고 있는데 옛날에 엠브로투스를 먹고 초창기 때는 지금보다 업그레이드가 안 됐대요. 그래서 약간 짭조름했어요. 더 짭조름했어요. 약간 짠맛이 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계속 미역 맛이 났어요. 진짜 미역.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왜 여기서 미역 맛이 나? 미역 맛이 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퓨코즈가 있어서 미역 맛이 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허옇잖아요. 허연데 무슨 미역 맛이 나? 내가 이랬어요. 솔직히 속으로. 허연데 무슨 미역 맛이 나? 그렇지 않아요? 허연 가루가 에메랄드스 허연 가루가 무슨 미역 맛? 나 먹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자꾸 나한테 미역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홈미팅에 가서 우리 정일자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엠브로투스가요 미역 맛이 난대요. 진짜 미역 맛이 나요? 그때 우리 정일자 사장님 너무 웃겨요. 엠브로투스를 딱 갖고 오더니 막 타주는 거예요. 홈미팅 때 내가 홈미팅을 간 이유가 왜였냐면 제품을 타줬어요. 정일자 사장님이. 우리가 4개밖에 없잖아요. ABCD, 엠브로투스, AO 플러스 카탈리스트. 가면 그거를 한 사람씩 줬어요. 나 그 맛에 간 거예요. 나는 그걸 먹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면 갈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 집에. 얼마나 좋아요? 갈 때마다 주니까. 그래서 엠브로투스를 타주셨어요. 그날은 엠브로투스를 잘 타주지 않았어요. 캡슐을 줬지. 그런데 와, 나 그날 먹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왜 짭조름해요? 이렇게 맛있는데. 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짭조름해요? 이렇게 맛있는데.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먹어본 가닥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이걸 다 먹을 수 없고 다 쓸 수가 없어. 그럼 공부하세요. 공부하면요 미쳐요. 오늘 홈쇼핑을 보다가 보니까 누가 선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혈당 프로밸런스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혈당 프로밸런스. 그 어떤 여자가 혈당을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혈당을 내가 딱 찍어봤어요. 솔잎에서 만든 혈당이에요. 솔잎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8천 원이에요. 그 솔잎 짠 건데 그걸 30만 8천 원 한 달분. 아니 허접한 광고를 해요. 허접한 광고를. 저 허접한데 저걸 누가 먹나.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인터넷 딱 30만 8천 원이에요. 한 달분이. 왜 그걸 내가 찍었냐면 우리 여동생이 혈당 프로 밸런스를 먹고 뿅 간 거예요. 언니 이게 도대체 뭐야 막 흔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집을 뭐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몇 개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걔가. 근데 혈당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혈당을 잡는 것보다 그러고 밥 먹고 나서 그걸 2포를 먹었대요. 그랬더니 매일 잠에 쩔어 있었대요. 왜 밥 먹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날 반짝거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피곤하지?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자기가 그거를 또 밥 먹고 나서 회사에서 딱 2포를 먹었는데 또 괜찮더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저께 막 혈당에 대해서 얘기를 지가 나한테. 근데 이게 뭔지 알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듣고 왔잖아요. 그걸 듣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혈당이 딱 나오는 거예요. 솔잎 엑기스. 그래서 내가 인터넷 딱 쳐보니까 그게 30만 원이에요. 암만 싼 것도 허접한 것도 8만 원이에요. 솔잎이 짰다는 게. 그럼 우리 과연 비쌀까요? 자꾸 너무 사람들이요 저가에만 우리 제품을 비교해요. 너무 웃긴 거는 고가에는 비교를 안 해. 저는 무조건 제품을 고가에만 비교해요. 라피에라 막 이런 거. 여성 호르몬제 그거 38만 원인 거 아시죠? 한 달치가. 최명길이 나와서 선전하는 거. 저는 고가하고만 비교해요. 그리고 콘드리친 그거 호가논
그것도 40만 원이에요, 한 달분. 나 그런 걸로만 우리 거를 비교해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봐요. 근데 사람들은 꼭 뭐하고요? 약국 갔더니 10,000원이더라 이렇게 그거 자꾸 우리 거를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거고 할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거 드셔야 된다고. 합성은 내가 얘기했어요. 합성은 그거보다 더 싼 게 많아요. 다이소에 3,000원짜리 합성이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누가 며칠 전에 비타민C 너네 거 얼마야 막 그래서 내가 카탈리스 딱 얘기했더니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짜리 먹는데 자기가 뭐 2만 몇천 원짜리 비타민제를 먹는데요. 근데 내가 더 싼데 알아요. 근데 어디 다이소에요 3,000원짜리가 있대요. 거기 가서 드세요. 그건 너무했지 그런 거야. 약국 거나 그거가 똑같아요. 그랬더니 저를 아이 설마 막 이런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왕이면 그래서 조금 더 아셔라. 홈미팅 하세요. 사장님 우리 사업은 홈미팅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진짜 우리 아는 선생님 오늘부터 내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그래도 했던 사람은 홈미팅 만들기가 쉬워요. 홈미팅이 별거 아니에요. 아까 내가 여기 미용실 가서 앉아있듯이 정확한 시간에 귀신같이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홈미팅이에요. 그럼 딱 또 너는 언제 왔니 이래요. 근데 그 미용사가 어느 날 했던 말이 너무 웃겨요. 제가 한 3년 못 갔어요. 3년 못 가다가 갔어요. 그랬더니 야 상미 씨 그렇게 지방을 들듯이 왔다 갔다 막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지 어느 날 싹 사라졌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요 제가 PD 막 갖고 브론즈하고 실버한테 너무 바빴잖아요. 못 간 거예요 3년을. 왜? 이분은 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실버를 가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리크루팅 해야 되니까 이분한테 또 온 거예요. 또 가서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또 왔네 이런 거야. 나 그새 많은 일이 벌어졌었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내가 비즈니스하고 3년 차에 나왔어요. 이 미용사가.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홈미팅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저요 정말 그분이 1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여동생도 1도 관심이 없는데 소비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동생을 제가 수요일마다 만났어요. 수요일마다. 그랬더니 지금 한 거예요. 내가 너같이 오래 걸리면 이 사람 못한다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16년이 걸린 거잖아요. 우리 여동생하고 나하고 수요일마다 만나서 그 병원에서 커피를 마셔요. 아니면 지네 집에서 아니면 걔 너무 웃겨요. 지네 집 더럽다고 지네 집 무인 카페에 나를 데려다 앉혀놓고 거기서 집을 보내요. 못 들어오게 하고.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했어요. 엄마 흉도 보고 남편 흉도 보고 매너테크를 안 하니까요. 그렇게 보내다가 드디어 작년 후반부터 매너테크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사업 얘기를 하고 싶고 올 초부터 이제 사업을 조금 관심 가지기 시작했고 이제 구독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번 주 시스템 데이 와요.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언니 유튜브로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서 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와.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나부터 빠르게 복제의 원본이 되어라. 그리고 홈미팅 시작하는 거예요. 홈미팅 가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만약 이분이 너무 바빠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한 30분씩만. 그냥 가서 그냥 30분씩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할 타이밍이 돼. 그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5군데만 그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실은 물갈이가 될 거예요. 무슨 물갈이? 여기 안 가도 돼요. 딴 데 가냐고 바빠요. 너무 그건요 원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매일 어디만 이렇게 점을 찍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나하고 관심 없는 사람 집에 안 가요. 나중에. 왜? 그때는 가야 되는 곳만 가게 돼요. 바쁘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거기만 초집중해서 다니시고 또 시간이 되면 이분들은 나중에 가셔도 돼요. 그래서 홈미팅을 이제 한 5명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세요. 제품 하나 주러 아니면 그냥 가서 얼굴 보러. 그래서 MBA 명단을 작성해서 만남을 시작하시고 사장님들은 그냥 명단을 쭉 적으세요. 쭉 적고 그냥 전화 돌리는 것부터 하시고 가서 만나게 하시고 그냥 안부 전화 하시고 그거부터. 근데 사람들이 너무 조급증이 많으니까 문제더라고요. 아니 이 비즈니스 가지고 나 빨리 돈 벌 거 아니야 이렇게 말들은 하는데요. 한 명 만나고 아이고 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답을 줬어요. 우리는 조급증을 갖지 않는 사업일 거면 맞아요. 천천히 가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횟수를 천천히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천천히 가야 되고 평생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천천히 만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사람 만나는 거를 좀 타이트하게 많이 만나보세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거 외에 천천히가 되게 빠르게 될 겁니다. 만남은 스폰서와 상담. 사장님 갔다 오시면 제발 상담을 하세요. 상담. 이 사람은 이랬고 이 사람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은 상담을 하고요. 사람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상담을 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사람을 만나서 상담할 시간이 없어서 상담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이렇든 저렇든 상담을 하셔야지만 성장해요. 아무도 안 만났어도 왜 내가 만날 사람이 없죠? 상담을 하시고요. 사장님, 나 어저께까지는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났는데 갑자기 사람이 뚝 끊겼어요. 다시 상담하세요. 다시 상담하시고 진짜 왜냐면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돌파구가 약간씩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하다 보면 사람이 딱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먹었던 사람이 딱 안 먹는 순간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때 그래도 비즈니스를 했던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뭔 방향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문숙희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가 너무 뭔가 뭘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시죠? 내 말할 사람 없는 거. 그것도 배준 선생님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배준 선생님 말하면 저기는 하루방이에요. 도라루방. 막 말하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말이 안 돼요. 아니 여자가 한 100마디 하고 1000마디 하면 뭐라고 댓글을 했는데 1000마디 정도 하잖아요. 내가 혼자 1000마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 이래요. 뭐가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녁에 막 누구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배재은 막 이거 쓰고 근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해? 오죽하면 내가 오늘 아침 새벽 8시에 문숙희 잠자 전화를 했어요. 깼어요? 그때 일어났대. 40분을 랩으로 내가 욕을 박상민 사장 꿈꿨어? 나한테 너 어저께 새벽 1시에 전화할 뻔했어. 욕하고 싶어서 근데 막 쓰시더라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내가 실은 뭔가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 그게 풀릴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오늘 40분 동안 토론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하고 나니까 머릿속이 되게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적재적소에 수다가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오늘 또.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쨌든 홈미팅을 소비자, 사업자, 매니아 할 것 없이 시작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홈미팅을 시작해야 사업이 시작돼요. 홈미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이 시작이 안 돼. 그럼 홈미팅은 다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만나는 거를 시작해 보세요. 매출이 일어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키고 싶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들 아까도 말하다가 끊겼는데 실은 늦은 것 같지만 빨라요. 절대 오늘 이 사람이 안 움직인다고 내가 헛수고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사람 움직이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결과치를 나한테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홈미팅을 정말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셔라. 그때 진짜 한 사람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홈미팅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최소한 5군데 이상의 홈미팅을 한번 가지고 계시면 아마 사장님들한테 이거 사업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느낄 거예요. 스스로. 홈미팅을 안 하시면요. 매출이 너무 많이 일어나도 소비자가 너무 많아도요. 허전해요. 이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매출이 많아도요. 허전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엠브로토스 프로모션을 오늘도 팔았어요. 제가. 누구한테? 저 오늘 아침에 전화로 팔았어요. 옛날 같으면 뛰어가서 팔아도 100마리짜리 한 세트 팔까 말까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내가 끊고 나서 말빨만 늘어가지고 이랬어요. 나한테. 하여튼 팔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허전해요. 만약 내가 홈미팅을 하면서 그걸 팔았으면 열정이 되게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전화로 막 이렇게 20분 만에 팔고 나니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이게 기쁨보다는 뭐냐면 이거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말로 그냥 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홈미팅에서 뭔가가 일어났다라면 이 사람을 인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냥 내가 판 거예요. 말 그대로 영업한 거야.
그래서 약간 그냥 팔려고 해서 전화를 돌린 것 뿐이긴 해도 사장님들이 나중에 홈미팅을 꼭 가지면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홈미팅을 좋아했던 이유는 홈미팅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오늘 아는 형사님이 하나를 샀어요. 근데 홈미팅에서 산 거야. 내가 미팅을 하는 와중에 엠브루투스를 계속 소개를 했더니 그러면 나 프로모션 하니까 하나 살게요. 그리고 샀어요. 내가 전화로 하나 파는 거나 아는 형사님이 한 세트를 산 거나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6개월 있다가 프로모션을 딱 하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아는 사람한테 홈미팅을 했어. 그러면 그 6개월 후에 아는 형 사장님이 몇 개를 소개하는 사람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요. 20명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홈미팅을 안 하면 6개월 후에 아는 형 사람한테 또 하나를 또 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이해 가시죠? 내가 아는 형 사장님 홈미팅을 안 했으면 나는 6개월 있다가 아는 사람한테 또 한 세트를 팔 거예요. 어렵게. 하지만 아는 형 사람 집에 가서 계속 홈미팅을 했으면 그동안 엠브로토스의 좋은 점, 엠브로토스를 먹고 막 그런 거,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명단 작성하고 이런 걸 통해서 6개월 있다가 아는 형 사장님의 소비자를 통해서 아마 10개, 20개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그래서 지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사람이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김현주 사장님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을 PD 만들어야 되겠네? 근데 요번 달에 PD 못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잡는 거예요. 한 2년에 PD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2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열정이 2년 동안 쫓아다니면 과연 그 열정만 있으면 돼요. 이분이 PD를 가든 못 가든 내가 내 안에서 나는 2년 동안 이분한테 갈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내일 그분이요.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비자인데요. 금요일마다 가요. 제가 오전 금요일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일도 오실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어김없이. 왜 매일 금요일마다 가니까 어김없이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난 내일 11시에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왜? 내가 거진 10시 반에 갔거든요. 거기를. 근데 내일 11시에 약속이 있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지 말라는 것도 있고 올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어. 9시 반까지 갈게 이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알았어. 나 내일은 9시 반까지 갈게요. 우리 차 마셔. 그랬더니 그분이 뭐래? 네. 이렇게 했어요. 극성이다. 근데 그분이 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11시에 내가 약속이 있어요. 이러면 어떤 분은 알았어.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럼 알았어. 그럼 나 9시 반까지 갈게. 근데 내가 거기를 9시 반까지 가려면 우리 집에서 7시 반에 나가야 돼요. 그래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갈 거니까.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거 같아요. 왜? 나 그분을 꼭 사업시키고 싶거든요. 꼭 사업. 근데 그분이 내가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저번 주는 제가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답답했는지 나한테 그래. 사장님 제가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사장님을 사업가로 만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분 만나서 뭐예요? 나 그분 만나서 저번 주는 딸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나 그걸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왔어요. 매마트 그 매자를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나 차 마시면서. 그리고 그 전주는 무슨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 나도 모르는 어떤 A라는 사람을 같이 욕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진짜 1도 몰라. 근데 그 사람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욕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무슨 얘기예요? 맨 끝에 가서 잠깐만 맨한테 그 얘기해요. 사장님, 네, 사장님 그래도 이번 달에 누군가한테 좀 소개를 해봐. 그래서 요거 그게 맨 마지막 멘트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려줘요. 빈노트에. 요거 5개만 채워보자. 실버디렉 해보자. 네 이래요. 또 미안하니까. 네 말씀은 진짜 이쁘게 해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분하고 나는 수다예요. 수다. 차 마시고 수다 떠는 거. 반드시 2차, 3차 명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금요일 요 시간에 누구를 좀 모셔다 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갈 곳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뭐 MBA
가재거나 아니면 우리 그 트레이닝, 제품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복제 시스템이야. 복제인데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뭐야 이고지고 가서 파는 게 아니라 우선은 꿈의 리스트를 적고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매뉴얼이 있어. 사장님 매뉴얼을 가르쳐 주세요. 매뉴얼. 그래서 너도 혼자 아무 데나 가서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사업을 함께할 사업자 찾기. 시스템 미팅을 적극 활용하고요. 사업자, 목표 설정하고 고객 점검 매주 상담을 통한 액팅 체크, 그 다음에 피드백. 요거는 제가 요즘에는 고기버 노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사장님 저희가 실적을 내거나 소비자를 만나거나 사업자를 만드는 거는 고기버밖에 없어요. 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럼 저 사람이 왜 액팅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액팅을 안 하는 거는 실은 돈을 벌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거지로 꿈을 가지셔야 돼요. 어거지로. 근데 우리가 이게 알바 수준도 안 되고 직장인 수준도 매너티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바도 아침 하루에 10시간 다니면 10만 원이랬지만 30일 꼬박 다녀요. 300이에요. 300을 벌려고 아침부터 저녁 10시간을 일해야 알바가 만약에 우리가 시간당 페이를 받는다면 10시간씩 일하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30일 꼬박 가야 300이에요. 10시간 일을 못해요. 그러면 매너테크를 그런 마음으로 해서 300을 벌겠다라고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달, 두 달만이라도 매진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1년만 하잖아요. 우리는 1년만 그렇게 하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회사 다니면서 욕은 하지만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돈을 안 주니까. 우리 사업을 딱 그 마음만 잡고 딱 1년만 하면 끝나는 사업인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못 잡아요. 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직장인보다 그다음에 부업보다도 더 못한 게 네트워크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네트워크에서 비전을 많이 갖고 뭐 돈은 많이 벌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픈 미팅, 기회 미팅입니다. 화요일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센터에서는 화요일날 저녁에 여기서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화요일날 MBA 목요일날 MBA 그다음에 화요일날 오픈 미팅 2번 하던 거를 일주일에 1회만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거 마지막으로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목요일날 저녁에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 미팅을 하루로 몰았어요. 언제? 원데이 때. 그래서 시스템 미팅이에요. 그 두 번째 토요일 날 그 하루는 오롯이 MBA만 듣고요. 그날 처음으로 오시는 분도 수료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다른 지역에 계신 사장님들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유튜브로 그분과 내가 이렇게 2대1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실은 2시간을 고박 앉아서 들을 수가 없대요. 시간이. 왜? 얘기도 하고 와야 되잖아요. 사업 얘기도 해야 되는데 유튜브 2시간 들어 사업 얘기해.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MBA를 1시간 듣고 접는데요. 아니면 그날은 너무 바쁘면 아예 유튜브를 보지 못하고 사업적인 얘기만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규의 MBA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MBA 과정을 오롯이 5주를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너 집에 가서 듣고 와. 근데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듣고 와 이래도. 우리 여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차 안에서 듣는데요. 계속 MBA를. 근데 하나도 안 들린대요. 우리야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들려요. 근데 그들은 유튜브로만 듣던 아이들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쌩쌩쌩쌩 지나가더래요. 뭐가 뭔지 하나도 들리지 않더래요. 진짜 이해가 1도 되지 않더라. 자기 말로는. 그래서 자기가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어저께인가 저번 주인가 이러더라. 언니 MBA를 1주부터 다시 나한테 다 줘봐 이렇게. 왜 그랬더니 자기가 쉬는 날 앉아서 그것만 집중해서 MBA를 들어보게 줘보래요. 근데 내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토요일 날 와서 직접 들어보때 좋네. 하루에 다 듣고. 그러면 그날 신규가 오시면 저희가 수료증까지 저희가 그날 수료증까지 끝나고 신규들은 수료증까지 이렇게 해서 당일날 원데이 클래스로 진짜 시스템 미팅 MBA를 수료할 수 있도록. 만약 그거조차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MBA 과정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고요. 원주에 MBA생들이 많이 올 사람들이 저녁에 올 사람들이 는다 그러면 저녁에 다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업에 관심 있는 분,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 모셔서 하시고요.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 놓고 돈 먹는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판을 친답니다. 거기 갖다 돈 넣고요. 이제 난 진짜 돈 없어. 그래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 더 나오기 전에 사장님들이 정말 진짜 네트워크에 사람들을 더 모셔야 돼요. 아시죠? 그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은 계속 그 네트워크만 하는 거. 너무 신기해요. 제가 16년 전에 코인 해가지고 그때 소송에 걸렸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을 했더니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대. 16년째. 와, 대단하셔. 나도 대단하지만 그 여자도 대단해. 근데요, 사장님 아세요? 돈에 대한 데미지는 그 사람이 더 커요. 너무 웃겨요. 저는 어쨌든 16년에서 돈을 좀 벌었어요. 부채를 갚았으니까. 근데 그분은요, 16년이 뭐야? 내가 그때도 빚이 엄청 많았거든요. 소송 걸려가지고 뭐 여기도 소송 들어오고 저기도 소송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전화해서 메나테크 이제 하자. 아유, 리더로는 되게 멋있어요. 메나테크 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상민 씨, 난 요즘에 골치 아파. 내가 진짜 16년 전 얘기를 다시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랬더니 소송 걸려. 나는 아직도 전에 거 그거 말고 와,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디 못 가네. 이게 어디 못 가네. 그 내가 진짜 말은 못했어요. 왜? 그분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코인에서 돈 벌면 엠브로투스 많이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상민 씨, 나는 상민 씨 거 1,000만 원 먹어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발 돈 좀 벌어라 이랬거든요. 근데 저한테 매일 으쌰으쌰 했어요. 왜? 옛날에 여행 다단계 하셔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좀 잘못됐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뭐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코인에 뭐 채굴을 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제가 그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 메나테크 합시다. 네, 메나테크 이제 진짜 메나테크에 정착하자. 그때 뭐라면 그거 너무 푼돈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나테크 돈 너무 푼돈이잖아. 아, 나는 한 방에 벌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발 한 방에 벌어서 메나테크 1,000마리씩 먹어줘요. 근데 며칠 전에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또 그 16년 전 그 얘기를 그 전화기에서 또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 사람도 굳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사장님, 타 네트워크 했던 사람 잘 굳이 안 돼요. 특히나 돈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실은 이 네트워크 못해요. 돈 안 된다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야?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면 똑같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진짜 전통 네트워크로 좀 모시고 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람은 못 모시고 와요. 그런 네트워크에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 절었다니까요. 내가 해보려 했더니 안 되더라고. 왔다가 또 가고 안 가고 또 글로 또 가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안 했던 사람이 그 길로 들었으면 이 길로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를 한 번도 경험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분들한테 메나테크를 먼저 알리는 거를 조금 선두로 좀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이 오픈 미팅에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오시고요. 유튜브 미팅에 이해란 선생님 월요일날 하는 유튜브 미팅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저녁에도 들을 수 있게끔 하시고, MBA 미팅은 지금 현재는 오늘로 마지막이고 저희가 이걸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할 예정이다. 근데 MBA를 듣지 않으면 시스템을 못 배우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 고기버 사업가의 자세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프랜차이즈점에 하루 와서 듣는 거를 뭐예요? 사업권을 산다 생각하시고 스타벅스의 사업권을 산다 생각하시고 토요일날 다 모시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너 사업권을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레스트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월요일마다 구글 미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나테크 전반적인 제품 및 투자법을 그 안에서 배우고 있고요. 그 다른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멘탈이에요. 실은 저희가 미팅이 너무 적어요. 왜 네트워크에서 미팅을 많이 할까요? 누가 그래도 세뇌시키려고. 맞아요. 세뇌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도구가 그 미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게 뭐야? 미팅에 살고 미팅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스폰서들이요, 진짜 미팅에 안 오는 파트너들은요 사업가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타 네트워크들은. 그래서 미팅에 완전 맹신해요. 미팅에 빠진다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네트워크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난 미팅은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해요. 하도 질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나 미팅은 안 갈래.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메나테크는 미팅 가자는 얘기도 또 잘 안 해. 이게 문제라. 이게. 그냥 집에서 먹어. 이래요, 다. 집에서 먹어. 그런데 자꾸 집에서 먹어. 집에서 써. 집에서 사업해. 집에서 해서요. 실은 집에서 해가지고 멘탈이 강하게 내 사업을 끌고 가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모여서 잘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글 미팅, 아레스트 월요일 날 10시 반에 이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니까 저희가 정신적인 교육, 메탈적인 거,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거, 마케팅. 그래서 이제는 아레스트 미팅을 MBA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끌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멘탈을 키우는 미팅, 꾸준한 참석은 절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미팅이라도요, 하나를 잡고 가잖아요. 사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팅이라도 하나 잡고 가게 해야 돼요. 파트너가. 결단을 한 사장님. 어떤 결단? 배우겠다라는.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사업의 완벽한 복제의 원본이 되면서 누군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트레이닝 및 마인드를 키우는 미팅이 월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그냥 구글로 들어와서 보면 되니까 사장님들이 진짜 1인 기업가가 되고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할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리크루팅 할 마음이 있다면 들어오셔서 배우시면 된다. 강요나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특히나 아레스트 미팅은요, 왜 화면으로 보는 미팅들은요, 이게 강요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야 그나마 조금 들리는 미팅이에요. 그 다음에 원데이 시스템 미팅입니다. MBA 원데이 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요일도 둘째 주 토요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 딱 하루. 시간은 12시부터 6시. 딱 시스템만 해요. 시스템. MBA에 있는 가정 중에 시스템만 하고요. 제품만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품을 오픈 미팅 때 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레스트 미팅에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왜 프랜차이즈점을 배우는 거잖아요. 당연히 와서 배워야 되죠. 두 번째 주 토요일 날이고요. 복제해야 되는 미팅이에요. 그래서 이 날만은 모든 사업자들을 다 모시고 와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시켜야 하는 미팅이고요. 이제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왜냐면 저희가 몰빵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만든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날 몰빵하시고 오픈 미팅 때 평일날은 오픈 미팅 때 사람들을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날은요 사업가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왜? 최고의 시스템 미팅이기 때문에 꿈과 목표. 기존의 사장님들은 사업가의 자세, 사업가의 복장 갖추고 오셔야 되고요.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된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참석해야 되고요. 목표를 이루려면 참석해야 되고요. 더더구나 내가 목표를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내가 누군가를 모시고 와야 돼요. 저도 이제는 그래 내가 원데이 미팅 때 요 원데이 시스템 미팅 때마다 한 명씩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신규를. 그래서 사정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여동생한테도 한 번만 와봐. 근데 시큰둥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근데 몇 번을 얘기하고 났더니 자기가 시간을 비울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냥 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이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기 와서 교육을 듣는데 그 사람 못한대요. 아니요. 저는 이제까지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많이 봤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더 많이 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더 대단하더라고요. 나의 사업 진행 방법입니다. 정확한 사업의 로드맵을 사장님 정말요 사업을 하고 싶으면 오늘 오픈했어요. 사업장을 오픈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간판을 달고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메나테크도요 좀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메나테크를 해서 올해 무엇을 갈 거고 난 돈을 얼마나 벌 거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 로드맵을 어떻게 정하는지 몰라. 그럼 스폰서하고 앉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껏 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하면 거기 나왔더라. 원하는 만큼 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필요한. 왜 욕심껏은 뭐야? 그냥 안 하면서 욕심껏. 박상민 사장이 PPD니까 PPD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내가 올해 정말 뛰어서 한번 PD는 가봐야지. 왜 요번에 랭커 보너스가 PD가 되고 나면 골디디까지 가면 800만 원 일시불 보너스가 있어요. 올해 걸린 게 일시불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올해 PD를 찍으면
멋있어요. 회사가 코리아 랭컵이라고 해서 800만 원을 걸었어요. 그래서 올해 PD를 가시는 분들은 진짜 대박이에요. 골드이드를 거쳐서 PD까지. 그러면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적금 800만 원 타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러면 스폰서하고 얘기해서 뭐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일시불대로 내가 8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면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매달 목표를 하고요. 매일 목표를 스폰서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할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나는 실은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만 할 거야.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할 거야.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패턴의 루틴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성공자들은 루틴이 있대요. 루틴. 나만의 루틴. 근데 그것이 곧 나를 성공자로 만들더라. 이 모든 것을 제발 스폰서하고 상담하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실은 사업이 성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더라고요. 말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포기도 쉬운 거예요. 소비만 하다가 말 것 같으면 상담 안 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소비만 하다 말 것 같은데 무슨 상담을 해요. 근데 아시죠? 소비하는 사람이 더 상담 많이 하는 거. 근데 진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멘토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사업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홈미팅, 센터 미팅을 통한 스스로 미팅 참석을 한번 스케줄을 보고 하시고요. 이제는 스케줄 안에 정말 스케줄이 짧게, 적게밖에 없어요. 오늘 이게 말이 안 되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선택의 초이스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요일밖에 없잖아요. 월요일 유일하게 하나예요. 그리고 둘째 주 토요일 총 5번밖에 없어요. 이제 미팅이. 유튜브 빼면.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것만은 내가 다니면서 저요 미팅 너무 없어서요. 사장님들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미팅이 2번 있는 거와 1번 있는 거와 얼마나 느슨해지는지 아마 이제 몸소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타 네트워크들이 매일 미팅이 있는 거예요. 매일 미팅 있는 데가 더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택은 본인이 결정하고 수입 역시 본인이 결정한다. 빠른 습득으로 복제의 원본이 되는 거. 사업자라면 반드시 그룹의 다이어리를 복제하라. 그룹의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사장님들이 그룹의 다이어리를 만든 거는 사장님들이 다이어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상담하려고. 상담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그 상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이 말은요 정말 곤란해요. 왜? 사람들은 다 와서 그러거든요. 저한테 와서 사장님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그럼 제가 사장님 저한테 좀 흔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했다니까요 이래요. 아 맞아 열심히 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조금 더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돼요. 아 열심히 했다고 막 그러니까 그럼 조금 더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이거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피드백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이어리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냉정해요. 저는 다이어리를 진짜 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다이어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뭐를 했고 뭘 안 했는지 금방 알아요. 우리 권영 사장이 나한테 고기변호를 잘 안 줘요. 왜? 보고 내가 걔 없는 사이에 그 권영 사장 없는 사이에 몇 장을 넘겨봤어요. 몇 장을 딱 넘겨보고 권영 사장한테 사장님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한테 설명하지 않았는데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줄 건덕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뭐예요? 그냥 열심히 했다고. 왜? 그 친구도 열심히 했어요. 뭔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야. 근데 봤을 때 일이 되지 않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는 일이 되게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의 처음은 홈미팅이다. 홈미팅을 하면 일이 되게끔 됩니다. 저는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결심하라. 그러고 나서 방법을 찾아. 이걸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은 매일 몇 년이 지나도 뭐라냐면 나 할 수 있을까? 기껏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였냐면 제가 언젠가 되게 멀리 후원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우리 뭐 예를 들어 이명희 사장님하고 이렇게 태우고 이명희 사장님 후원을 갔었어요. 갈 때 너무 신났어요. 사람을 만나니까. 가서 잘 됐어요. 그리고 왔어요. 오는 길에 이분이 나한테 뭐라냐면 박 사장 근데 내가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운이 착 빠지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운전을 한 8시간 하고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리고 크루징도 잘 되고 잘 되는데 이분이 말 한마디가 근데 내가 잘 될까? 이러니까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여준 건 뭐예요? 가능성을 보여줬는데도 이분이 될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분을 모시고 간 이유는 이분한테 내가 가능성을 보여준 거, 이 사업은 된다라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이건요 된다 그러면 되는 사업이고요, 될까라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내 생각의 차이예요. 근데요 그건 되게 무서워요. 내가 오늘부터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사업. 제가 요즘에 수도 없이 많은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비관론자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 이게 뭐냐면 돈에 한계가 없다. 그 얘기만 하면 막 욕하는 사람 되게 많대. 돈의 한계가 뭐예요? 네가 상상하는 만큼의 돈이 너한테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대요. 근데 요즘에 읽었던 모든 책에 나온 게 돈은 한계가 없다. 그 당신이 꿈꾸는 대로 당신의 돈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그릇을 딱, 난 요거. 뭔 말이냐면 더 많이 벌고 싶은데 그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주제에 내가 뭘 하겠어? 이걸로 한정진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올해는 한번 벗어나 보세요. 메나테크로요. 어떤 이는요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너 좋다. 우리 1호 사업자는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한 달에 5천만 원, 6천만 원을 벌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연봉을 벌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이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못할까?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분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면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내가 지켜봤잖아요. 우유 배달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거는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 왜? 나도 됐으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온 거여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오늘 문 사장님하고 맨 마지막 말은 나 이번 올해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서 문 사장님 제발 가라. 나한테 오늘 그리고 마지막 딱 끊었는데 진짜 내가 못 살겠다. 올해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래 올해는 가라. 그리고 60살 되면 멋있게 살아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무슨 말 했어요? 박상민 사장 내가 52에 시작한 거 알지? 내가 올해 52이잖아요. 내가 52에 메나테크를 만났어. 근데 당신은 52에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뭘 못해. 맘만 먹으면 다 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맞아요. 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는 형사님은 그럼 불행할까요? 아니요. 저 나이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는 형사님 나이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과 같이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오늘로 실전에서 듣는 MBA는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빠른 시간 안에 다시 MBA가 가동되도록 많은 사장님들과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MBA가 이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마 사장님들께서 5주 동안 배우시는 동안 메나테크에 대해서 또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무언가 투잡, 쓰리잡, 또 부업 아니면 전업 이렇게 결정해서 아마 하시게 되실 건데요. 우리 마지막 총정리 시간에 나온 것처럼 일단 배우는 데 시간을 많이 써보시고요. 그리고 또 배운 시스템을 활용하시고 액팅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스템 데이가 압축해서 토요일 날 정말 짧은 시간에 아주 강력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사장님들 모두가 시스템데이에 오셔서 우리 얼굴도 보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수료하시는 분들은 시스템데이에서 수료증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MBA 하는 동안 모두 행복하셨나요? 네, 그런 전국의 사장님들 모두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시스템데이에서 다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 이것으로 MBA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